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아유 웃겨. 선아 씨가 욕 많이 먹더라고. 저번 네이버라 우리 녹음한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바이라는 거에 써놓으면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세르견을 많이 안 써서 뭐 하냐 하는데 하여튼 그건 여기서 얘기할 건 제가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TP를 낮춘다는 거는 일단 톤다운한다 의미로 봐도 되죠. 보통은 TP를 낮춘다고 꼭 톤다운은 아닌데, 이제 괴리율이 벌어졌다는 전체적인 톤이나 이런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 어쩔 수 없는 좀 괴리율 조정도 있긴 한데, 최근에 어제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어제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오늘 뭐 카카오도 그렇고 TP 조정에다가 실질적으로는 약간 톤다운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네, 뭐그 정도 얘기해주면 될 것 같고, 네. 뭐 이제 급락하기가 오늘 반등 나오니까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반등이 나온들 뭐 이게 이렇게 힘있게 이 스킬은 플랫폼 기업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매크로 환경도 부합되고 최근에 소위 바텀업도 그렇게 뭐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고. 어제 카카오 게임즈 먼저 얘기할까요? 카카오부터 얘기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부터 얘기합시다. 예, 어제 나온 순서대로 하시죠. 어제 그 목표적 한 12% 정도를 조정을 했는데 주가는 14%가 좀 빠져. 사실은 뭐 어제는 사실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다들 어제 다 급락했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그 중에 그래도 14%니까 좀 더 빠지긴 했는데, 그제 네이버 우리 방송 진행할 때도 좀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좀 작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성격은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주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인 플랫폼 랠리를 등에업고 상당히 많이 한 1년 반 동안 많이 올랐었고, 게임주는 그 각각 신작 일정에 따라 각계 전투 개별적인 어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NC처럼 네이버 카카오가 상승할 때 거의 소외된 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카카오 게임즈처럼 계속 고전하다가 오딘의 슈퍼 히트로 순간적으로 또 바짝 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게임주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보편적으로 좀 못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NFT 기반의 P2E 게임, NFT 메타버스 이슈가 폭발하면서 이 이슈를 잘 올라타고 잘 활용하고, 그리고 단순히 활용이 아니라 NFT나 메타버스가 이제 미래의 또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실행 계획이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정돈해서 잘 대응한 몇몇 업체들, 몇몇 게임 업체들, 그리고 그 약간 간접적인 어떤 또 주위에 또 이게 있는 업체들까지도 또 많이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많이 올라 있었고 게임주도 뒤늦게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공통점은 숫자보다는 빨리 올랐다는 거죠. 기대감으로. 그것도 상당히 많이. 그런 상황에서 게임주는 문제는 뭐냐면 전망치가 상당히 시장에서 말한 것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온 거 아니에요? 오딘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제도 막 주가 왜 빠졌냐고 그러시는데, 아니 그 좀만 그 데이터를 보면 뭐 사람들 기대로 막 올려놨는데 그만큼 부합 안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그 아까 제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또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떤 빨라짐, 그래서 뭔가 나스닥도 그렇고 약간 그 성장주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그죠 바닥권에 있거나 한 허리 정도 어중간한 시기에 있어도 갑자기 물가가 상승하거나 뭐 이러면 금리가 올리고 이러면은 좀 밸류 디스카운트 쪽에 축에 속하는데,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 성장주들 주가는 미리 기대감을 많이 쭉 당겨 놓았는데, 근데 금리 인상 불이 들어가면서 약간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약간 조금 숨고르기 조정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기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시기가 또 4분기 프리뷰 시즌인데, 대체로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1월 들어가지고 주요 커브 종목들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제가 체킹한 종목들이 실적도 뭐 시장 컨센서스에 좀 미달되거나 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또 특정 종목만 지금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업종 전체가 시장도 그렇고 또 우리 쪽 말고 다른 쪽에서의 뭐 최근에 뭐 바이오주나 이런 것도 다 성장주들이잖아요. 이런 쪽도 그렇고 이런 어떤 섹터들이 조금 연초에 제 개인적으로 빨리 좀 정돈되고 진정화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영향을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카카오 게임즈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의 의견은 당연히 이제 의견은 투자 의견은 바예요. 그리고 이게 회사가 강한 회사이고 대한민국 대표적인 게임 회사이고 개별적인 게임 회사가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잖아요. 카카오라고 하는 거대한 생태계 내에서의
속해 있는 업체이고 그 여러 가지 생태계 내에서의 시너지를 예를 들어서 뭐 NFT 기반의 P2E 게임은 당연히 우리가 리딩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또 카카오의 거래소와는 별개로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메타버스도 또 우리가 또 리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NFT나 메타버스 이런 비즈니스가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의 뭐 커머스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또 뭐 아이돌 라인업과 같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어떤 그 카카오의 막강한 생태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든지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치가 계속 진화돼 갈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전체적인 어떤 그런 약간 디스카운트 분위기이고 그리고 우리는 작년에 오딘이 완전히 빅히트 쳤을 때 한번 쫙 상승했다가 이제 오딘 모멘텀 1달러 떼면서 제법 또 하락하다가 한 8월, 9월 이후에 NFT 메타버스 모멘텀이 시장의 핫 이슈가 될 때 우리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깊은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그때 재차도 쭉 물론 게임빌, 구 게임빌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뭐 게임빌 못지않을 정도로 우리도 또 그때 또 랠리를 좀 펼치다가 정확하게 한 11월 말 12월 정도부터는 계속 조정 국면에 있었는데 새해 들어와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같이 잇고 있는 것이고 개별적으로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고요. 개별적으로는 자 NFT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어떤 물결 이 모멘텀은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는 이제 주요 게임주 중에서는 그 게임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컴투스 홀딩스 더불어서 NFT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 메타버스 등의 제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깊게 연관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부분이 진화가 되고 디벨로핑되고 숙성이 되면은 향후에 또 이 부분에서 하는 가치 상향 요인이 발생할 것인데 다만 지금 어쨌든 이제 프리뷰 시즌에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기존 라인업 중심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4분기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4분기 까고 나면 좀 안 좋다는 거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공식 확정은 아닌데 우리 그 카카오 게임 오딘 개발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를 원래 21% 들고 있었는데 한 30% 정도 추가 인수를 해서 한 51% 정도, 한 52% 정도로서 연결 대상 편입할 예정인데 확정은 아닙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4분기부터 3분기 이전 소급은 아니고요. 또 중간에 어중간하게 뭐 11월부터는 아니고 만약 4분기부터 적용한다면 4분기는 옹기로 해서 연결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번 자료부터는 그걸 반영했는데 그거는 약간 회계적인 틀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상당 수준의 가치 상향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던 것이 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에 대한 개발사 그 로열티 비용 그 수수료율을 일반적인 그 이전보다는 훨씬 좀 높게 잡았었잖아요. 그 부분이 내재화가 되고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이 상당히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회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실질적으로 기존 라인업을 봤을 때 PC 게임 쪽도 그렇고 또 오딘 나오기 전에 동사 실적의 거의 주력 게임이었던 뭐 가디언 테일즈라든지 또 달빛 조각사라든지 이런 주요 주력 모바일 게임도 생각보다는 이번에 조금 매출 감소폭이 좀 큰데 거기다 이제 무엇보다도 오딘 이후에는 동사를 완전 대변하는 라인업은 오딘이잖아요. 이 오딘이 그 6월 말에 나왔으니까 이제 실질적인 첫 분기는 지난 3분기였는데 지난 3분기가 그 90일 동안에 일평균 매출이 한 36억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한 36, 7억 정도 되는데 그 어떤 게임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의 패턴성으로 원래 그 MMORPG가 초반 첫 분기에 확 이게 오픈발로 치고 갔다가 그 다음 분기부터는 적어도 일평균 매출은 하나의 패턴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게 하나의 수순이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원래 한 30% 정도 QOQ 마이너스 30% 정도 잡아서 이번 4분기는 일평균 매출 한 20억 중반 정도를 봤는데 실제 결과로는 한 10억 중반 뭐 경우에 따라 한 10억 초중반 정도로 QOQ로 따지면은 한 30% 정도가 아니라 얼추 한 60% 가까이 이게 좀 생각보다 훨씬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인가 봐요. 11월 초에 리니지 W가 나오면서 매출 순위가 2위로 밀리긴 했지만 막 그래도 한 30% 정도 감소해서 20억대는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좀 크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하우스의 숫자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컨센서스 대비 좀 미달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메타버스나 NFT가 이제 숫자로 뭐 2년 뒤에 3년 뒤에 뭐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올해 이후에 여러 신작 라인업들 중에서 또 그야말로 뭐 오딘급의 어떤 슈퍼 히트 게임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현 시점에서 주력인 오딘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적 전망치는 실질적으로는 꽤 하향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말미에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주력인 오딘 전망치 어떤 미달에 따른 실적 전망치 하향은 당연히 이제 같이 하향 요인이죠. 실적이 전망치가 하향되는데도 자기적으로 계속 목표적으로 유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대신에 조금 이러긴 하더라도 동사가 게임주 중에서는 제일 깊이 구체적으로 관여되어 있는데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 이것도 상당히 잠재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어떤 가치 하향 요인과 중장기적인 가치 상승 요인이 서로 좀 상충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그 TP를 내리는 자료를 안 썼어도 시장 자체에 따라서 주가는 빠지는 상황인데 이제 약간 이런 네거티브한 톤다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불을 지펴가지고 조금 더 빠지게 하는 이런 영향은 있긴 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목표 주가를 표현도 그렇게 했잖아요. 12%만 하향하고. 왜냐하면 만약에 NFT나 메타버스나 이런 모멘텀이 없고 평범한 상황 속에서 오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딘이 회사보다 훨씬 더 빠져버렸다. 이러면은 어쩌면 그죠. 목표 주가를 많이 하향하고 의견까지 내려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관여되어 있는 또 미래의 어떤 신사업인 NFT나 메타버스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여튼 나 뒤에 일정 있으니까 빨리 말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뭐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향후 6개월 놓고 보면 별론 것 같고 뭐 2, 3년 놓고 보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개념은 비슷합니다. 꼭 6개월, 2, 3년이 아니라 아니 뭐 중단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중단적으로는 그 중간에 또 새로운 신작 중에서 상당한 의미 히트작이 나온다 그러면 또 신작 모멘텀이 형성되고 이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의 에너지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우상향이 되는 것이지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단기적으로는 신규 신작이 히트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건 맞는데 NFT 메타버스도 그렇고 그 동사의 근본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이번에 또 라이언하트 스튜디오 내재화했으니까 그 인력들이 어디 가나요?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 또 제2, 제3의 오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쭉 장기적으로 보면 더구나 또 이게 카카오 게임즈잖아요. 천하의 카카오 생태계 안에 있는 회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 맞습니다. 중단기적으로는 조금 모멘텀이 애매하지만 비교적 길게 보면은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는 회사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카카오 얘기 좀 합시다. 뭐 카카오 게임즈는 뭐 약간 그 섹터 담당자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카카오 얘기하는데 카카오는 그야말로 이렇게 자회사들이 다 이렇게 나가서 다 잘 되면 네네. 카카오 껍데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건 아니죠. 일단 아니에요. 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나중에 이제 전국적으로 주요 플랫폼 회사들이 다 그 물적 분할하고 IPO를 하고 하면은 이른바 이제 약간 그 플랫폼 카카오 생태 약간 지주사격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자회사들 가치가 일정 부분 디스카운트는 되겠지만 껍데기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 상당한 가치를 가진 나의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약간 지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주사 밸류에이션 할 때 일반적으로 그죠? 양도 그 소득세 관점에서 이거를 팔았다 그래도 양도소득 30%를 내야 되니까 흔히 한 30에서 한 40% 정도를 좀 DC를 하고 있고요. 원래. 근데 최근 작년부터 이제 LG 화학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부터 해가지고 물적 분할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IPO를 해버리면 가치의 중복 방지를 그 중복 반영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좀 추가 디스카운트 이야기가 나오면 최근에 한 40% 50% 이런 디스카운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는 작년에 막 IPO 할 때 이제 그런 논란에는 없었다가 그 부분이 앞으로 조금 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 큰 걱정 안 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를 상장하기 일보 직전에 100% 한상가치 한 15조 정도를 평가를 했었고 카카오뱅크는 우리 하우스에서 한 20조 정도를 평가를 했었는데 물론 그때는 디스카운트를 안 했습니다. 그냥 100% 한상가치에 지분율만 적용해서 SOTP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상장을 하니까 최근에 이슈에서 한 40% 정도 DC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카카오페이는 우리가 15조를 밸류에이션하고 있었는데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더 강하게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에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카카오페이 한때 뭐 거의 한 30조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도 20 몇 조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 20조 이상까지 20조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도 한 10조 후반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한 40조까지 갔다가 지금도 거의 한 30조 정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평가했던 것보다도 시장에 들어와서 더 강하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 DC를 하더라도 TP 그 가치를 그 SOTP 가치 어떤 밸류에이션 하향 요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뭐 오늘은 그 이제 그 이슈보다는 몇 가지 뭐 지금 카카오 오늘 뭐 자료를 발간했습니다만 최근에 네이버하고 포인트는 비슷해요. 진짜 거시경제 변수라
많이 올랐고 조금 미리 당겨서 올랐고 원래 규제 이슈로 인해서 조금 차분하게 조정도 좀 받았고 쉬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말 올해 들어서 유난히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진다. 그 성장주들은 조금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은 조금 약간 밸류를 조금 정돈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연초에 이제 좀 빠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또 프리뷰 시즌이니까 4분기 실적도 여느 때와는 달리 조금 쳐다보는 분위기인데 네이버도 제가 매출은 비슷한데 시장이 이제 비용을 제대로 정체성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서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적게 나올 거라고 봤는데 카카오는 좀 복잡해요. 카카오 게임즈가 서로 얽혀 있는데 지난 3분기에도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이제 폭발을 해서 실적이 증가하는 면과 또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는 개발사 수수료율을 예년보다 더 올리면서 또 그 예상보다는 덜 나오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분기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를 만약에 연결로 편입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상행 요인인데 대신에 또 연결로 편입하면은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이 회사를 갖다 30% 정도를 지분을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선거금으로 4,500원만 지불했지만은 최종 인수가격은 아마 올해 6월 말에 결정할 거거든. 그게 가령 한 1조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무형자산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 중에서 의무상각을 안 해도 되는 영업권을 얼마로 배분하고 식별,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식별 가능한 것들은 그걸 5년 의무상각을 해야 되는 이른바 PPA를 어느 정도 배분하느냐. 그래서 이번 4분기에 만약에 연결에 편입하면은 그 다음에 그 PPA 배정에 따라 가지고는 또 무형자산 상각비가 또 왕창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변수들이 있고 그럼 카카오는 또 어떤 변수가 있느냐? 카카오의 100% 자회사 중에 투자회사 중에 카카오 벤처스라고 하는 투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카카오 벤처스가 약 한 6, 7년 전에 그 K큐버 1호 벤처 투자조합이라고 하는 그 펀드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 펀드에서 거의 시드에 가까운 거의 뭐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단계에서의 두나무 지분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카카오 공동체가 한 19% 정도 되고요. 근데 그게 한 6, 7년 동안 꼼짝도 안 하다가 심지어는 2020년 말에도 시총이 한 1조 3천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작년 한 해 10배 이상이 올라가지고 작년 말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뭐 17조 정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하이브랑 그 스와티를 할 때는 한 20조 정도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요 펀드를 청산하면서 그 운용력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이번 4분기에 지급하는데 워낙 투자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예측은 어렵습니다. 이것도 꽤 될 것 같아서 그런저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저런 변수를 감안하면은 현재 공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나 그 컨센서스보다는 꽤 좀 보수적으로 추정되어 있는 그 이베스트 추정치보다도 공식적인 회계적인 동사 영업이익은 꽤 좀 적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그 두나무 관련된 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회성들하고 이런 좀 어수선한 부분을 딱 제외하고 보면은 말 그대로 자회사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미달에 따른 약간의 그 전화 시장 전망치 대비 뭐 다수의 미달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 아까 카카오 게임즈 실적이 거의 대부분이 오딘이다 보니까 오딘이 이제 많이 미달되면은 고스란히 이제 전체 실적 전망치가 좀 미달되지만은 카카오는 거대한 실적 덩어리 안에 카카오 게임즈 실적도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미치는 영향이 카카오 게임즈만큼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제 기준으로는 매출도 영업이익도 여러 가지 일회성 요인들을 제거하면 약간 미달되는 정도가 아닐까 싶고 저보다는 조금 약간 공격적으로 추정하면 컨셉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미달된 정도다 이렇고요. 이것이 뭐 동사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맞아요. 오히려 어떤 그 지금 시장 상황에 따른 약간 그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 그리고 어쨌든 오딘 감안해서 전망치를 조금 하향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그 금감원에서 늘 얘기하는데 목표주가 괴리율 룰도 있고요. 최근에 갑자기 많이 빠지다 보니까 또 괴리율도 좀 벌어지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오늘 자료에서는 목표주가를 16만에서 13만 5천 원으로 뭐 조금 하향을 했습니다. 바이익을 유지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기존의 커머스, 핀테크, 뭐 컨텐츠, 모빌리티 이런 플랫폼 쪽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는 신규 뭐 모멘텀이 되기는 좀 식상하고요. 1년 반 동안 계속 이야기되면서 주가를 덜어 올렸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 더 디벨로핑 숙성이 돼가지고 숫자가 뭐 좀 확실한 개선된 숫자가 보인다든지 이러면은 재차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프레시한 뉴 플랫폼 모멘텀 저는 그것을 NFT 이슈 이후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정손자 회사 격인 그 클레이턴은 얼마 전에 이름을 크러스트로 바꿨는데요. 그 크러스트라는 회사 밑에 메인넷이 클레이턴 있잖아요. 그 클레이턴 그 밑에서 발행이 된 우리 클레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카카오 게임즈가 인수한 웨이투빗의 약간 게임에 특화된 보라라고 하는 코인도 있고 두 개의 코인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아까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 정도 론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별도로 그와는 별도로 우리의 하이라키의 카카오 생태계 하이라키의 꼭대기인 카카오도 작년 7월에 클립 드롭스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오픈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막 NFT 메타버스 이런 어떤 모멘텀이 시장 핫 이슈가 되던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 클립 드롭스를 론칭을 했고 현재는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자산 중에서도 유독 디지털 아트 중심의 이제 거래소를 오픈했고 작년까지는 이제 실험적으로 최초로 그 디지털 아트 작가가 개발해서 론칭하는 정도만 열어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서로 간에 그 안에서 그죠? 바이어와 셀러가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즉 디지털 자산을 본격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으로 그야말로 거래소 플랫폼으로 확장을 할 거고 나아가서 글로벌 시장에도 좀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은 시장 상황, 디스카운트 상황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실적 상황 등 감안했을 때 확 위로 치고 가기는 조금 더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일 수는 있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비교적 길게 보면은 지금 뭐 저는 가치는 한참 더 진화할 것이라고 보고요. 작년에 많이 올랐지만은 그마저도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숨고르기 형태의 여기서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제가 단어를 못 드리겠어요. 이건 정확하게 이게 락바텀을 밸류나 이런 걸 보면 락바텀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일반 밸류에이션은 영역에서 싸다 비싸다를 논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 일반 밸류에이션 가지고 멀티플 몇십 배 하는 거를 그 SOTP를 하더라도 일부 종목들은 그죠. 대부분 다 거래액에다가 멀티플을 곱하고 작년 분위기를 등였고 되게 이제 공격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형성돼 있는데 단기적으로 약간 미스매칭이 있죠. 약간 정치한 밸류에이션 아니니까 대신에 이러한 사업들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진화돼가고 발전할 것이니까 그걸 뭐 우리가 마구잡이로 추정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다 먼 미래를 본다면 뭐 이런 잔파던 신경 쓰지 말자 이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성 팀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짜 2, 3년, 3, 4년을 본다 그러면 중간에 또 플락주에서 무시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아무 걱정이 없는 종목이다. 단기적인 대응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이 아니고 이미 작년 심지어는 카카오 규제 이슈 나오기 전에 그 직전 작년 한 7월, 8월 그 무렵부터 제가 계속 톤다운 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뭐 지난 거는 예, 되고 상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프로젝션 했을 때 주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주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그냥 낙받으면 논하기 어렵지만은 약간 그 좀 뭐 그렇긴 한데 그냥 가격이나 차트나 이런 관점에서 봤으면은 전통적으로 그죠? 전통적으로 우리 카카오가 10만 원을 갖다 심리적 기준으로 좀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그 플랫폼 랠리로 치고 가기 전에도 한 7만 원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은 그때도 사실은 모든 밸류를 떠나서 그죠? 단기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주가가 급반등은 못했지만도 이거는 좀 락바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거든요. 10만 원 선에서 만약 10만 원 밑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밸류에이션 뭐 이런 걸 떠나서요. 단기적인 어떤 새로운 뉴 프레시한 모멘텀이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 가격이 공교롭게도 카카오는 예전에 한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네이버는 예전에 지금 네이버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액분을 한번 했기 때문에 네이버 지금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 정도로 파야 될까요? 아무튼 카카오나 전통적으로 10만 원 정도를 늘 보면 그 기준점으로만 최근 한 몇 년 동안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쭉 들었던 이유는 내가 굳이 개입해서 어떤 섹터 담당자의 의견을 좀 어쩌면 뭐 전략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자꾸 관여하기 싫어서 얘기 안 한 건데 난 전략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이 주도주라는 게 한번 이렇게 달려가다가 멈칫하면 꽤 오래 걸리다는 거지. 우리 사람들이 뭐 장기 투자에 대한 작년부터 너무나 제가 장기 투자를 내가 애널리스트인데 그걸 부정할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현실은 주도주였다가 주도주에서 물러나고 또 그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혹시나 미국에서의 이런 소위 플랫폼 기업들도 좀 고밸류를 너무 받아온 거 아니냐는 어떤 공감대가 확산되면 확산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확산되면 우리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확산되면 영향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는 미래를 현재화하는 건데 내가 요즘
책 쓰다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거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의 차이는 딱 하나는 주도주가 참 잘 바뀐다는 거고 주도주가 굉장히 좀 약간 더 항상 더 밸류를 좀 오버했다가 막 이런 영향들이 큰데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밸류가 그래서 성종화 팀자의 어떤 관록이면 이거 적정 밸류에서 고민을 되되 적정 밸류 싸 보이지는 않는 건 사실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고 그냥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주주라면 뭐 4, 5년, 10년 보고서는 하겠다 하면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그냥 슬쩍 말에 대해서 좀 주주라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껍데기란 단어가 그냥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실은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더블 카운팅 이슈랑 이러한 소위 어떤 대주주들의 횡포? 이거는 대선에서 어떤 시도인지 나오고 나면 상당히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재평가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그걸 원함에도 왜 안 됐을까를 한번 반문하셔야 되지 않을까. 수없이 더블 카운팅 이슈 정말 뭐 온갖 연구 다 나오고 뭐 대학에서도 연구에 나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거 MSCI 이슈랑 이 이슈는 되게도 쉽게 얘기하는데 이미 수없이 제기했던 이슈예요. MSCI 선진국 들어가려면 저희 외환시장, 24시간 개방해야 된다.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얘기를 해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 이슈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서 말하다 보면 또 괜히 또 오해 사기가 좀 잘 안 되더라고. 또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한 문제 아닐까. 그래서 자꾸만 이런 디스카운트 부분이 자꾸 부상하다 보니까 저는 고민이 돼요.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를 상장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전략 입장에서 뭐 성장이 나야 오래됐으니까 둘이 10년 우리 10년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상당히 작년처럼 드디어 이 문제를 일반인까지 알게 됐잖아요. 주린이들마저도 알게 됐잖아요. 물적 분할이 문제고 더블 카운팅이 뭔지 단어도 모르다가 이제 이해했잖아요. 네. 그러면 더 디스카운트 하는 게 당연한 알게 됐으니까 디스카운트. 옛날에는 이거 단순하게 놓고서 싸다 하던 사람들도 아 이거는 할인 요소구나. 근데 카카오는 앞으로 이 밑에 있는 또 좋은 회사들을 또 리스팅하기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보는 거죠. 그걸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제가 작년 중순에 카카오 밸류에이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SOTP 밸류에이션에서 일단 뭐 나중에 예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자기 사업분야에 있는 이런 그 가치는 그대로 두고 이미 이제 물적 분할로 분사가 되어 있는 업체들은 한 35% 정도 그때부터 디스카운트 시작했고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이미 상장한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한 40% 디스카운트를 단행했는데 그 카카오 IR 측에서 이번 네이버 카카오 특히 카카오 SOTP 밸류에이션에서 주요 플랫폼 자회사에 대해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반영한 퍼스트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이후에 또 저희 이제 뭐 동료 뭐 후배 애널리스트께서 뭐 조금 더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파악하고 좀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일단 카카오를 보자면 어쨌든 그 페이하고 뱅크는 그죠? 이미 이제 상장이 됐는데 놀랍게도 저 다른 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게 상당히 이게 노이즈가 컸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슈로 뭔가 노이즈가 되지 않고 지나갔어요. 물론 그 카카오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이 규제 이슈가 너무 커가지고 그게 매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조용한데 근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원래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원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예정대로 하면 이제 원래 상장 예정이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페이지랑 뭐 앱이랑 합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게 이제 원래 상장 예정. 무형자산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일본 그 피코마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웹툰 피코마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재팬도 일본 시장에서 이제 상장을 발표했고요. 상장을 발표했는데 당장 올해 안에 될지 아마 내년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장을 발표했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아직 확정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랑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 예정이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글쎄 뭐 작년에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모빌리티가 직접적으로 그 타겟이 되면서 규제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기준으로 일단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예정이고 일본에서 그 카카오 재팬이 일본 시장에 상장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모빌리티도 이제 계획에 비교적 임박한 계획에는 있는데 확정은 아닌 그런 상황인데
신규 남아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 하나씩 IPO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히 어떤 제 개인적인 밸류에이션으로만 보자면 다행히도 페이하고 뱅크는 그 전에 미리 SOTP 밸류에이션 하고 있던 것보다도 시장에 들어와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다 보니까 안 하던 DC를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치가 또 올라가 보니까 해도 제가 SOTP에 이론적으로 미치는 얘기가 없어서 말로는 일단은 다행이었는데 심지어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의 대부분의 네이버 카카오 애널리스트들이 주요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이베스트보다는 조금 낮게 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면 이론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미치는 영향은 쌤쌤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 숫자상의 문제보다는 그 어떤 정성적인 문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되고 조금 더 재평가가 되고 또 노이즈가 되고 이제 그럴 소지는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요. 뭐 앞으로 잘 봅시다. 미래인 건 맞는데 그 미래 기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에 이제 그런 기업들에 직접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기업에 직접 투자하려고 하지 굳이 그걸 다 모아놓은 백화점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뷔페보다는 개별 레스토랑 찾는 분위기 맛있는. 뭐 나는 어쩔 때는 나는 파스타 좋아하면 이태리 레스토랑 예약 잡고 스테이크하우스 잡고 뭐 냉면을 잡거나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느낌이어서 요즘 그게 좀 고민이에요. 이게 물적 분해라는 게 이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이제 주주가치 더블 카운팅이라는 관점에서 주주가치의 어떤 훼손이라는 부분하고 회사의 또 매니지먼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경영 목표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하고 약간 이해관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이게. 아닌데 한국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 내 말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내 말은 물적 분할을 이론적으로 해서 누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미국 사례는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걸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뭐가 문제였냐를 우리가 지난 정말 10년간 고민해온 사람들 많잖아요. 예. 왜 안 되냐의 핵심적인 거는 여기서 말하자면 대기업 집단의 이슈잖아요. 이게. 예. 근데 카카오도 대기업 집단화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나는. 대기업 집단 느낌이 아니고 대기업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 한 거야. 사실 또 이거 안 말하려다 갑자기 말하게 됐는데 뭐 아유 공합시다. 또 괜히 주주 입장에선 짜증나는 소리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시장은 많은 장기적 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카카오나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도 시장 컨선이 보다도 하했고 당사가 굉장히 추정치 안 좋게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은 할 때 이거에 대해서도 아유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추적하고 관찰하는 데이터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고 개인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인적 분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실익은 비슷하면서도 주주가치도 보호하니까. 오케이. 나도 일정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안 늦었다. 큰일 났네. 예. 주말들 잘 쉬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함께 고민하시죠.